손흥민은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그를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2019년 11월 3일 에버턴과 토트넘의 경기 중 한국의 영웅 손흥민이 한 수비수를 향해 태클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 수비수는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심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레드카드, 퇴장. 카메라는 그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손흥민은 가해자, 비신사적인 선수, 폭력적 플레이어라는 충격적인 낙인을 전 세계로부터 받게 됩니다. 팬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레드카드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미움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고 그 심판의 인생마저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단지 축구 한 경기였을 뿐인데 왜 이것이 민족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지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정함을 지키려는 한 나라의 품격, 그리고 한 사람의 실수를 감동으로 바꿔낸 손흥민이라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의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019년 11월 3일 나는 평소처럼 심판복을 챙겨 입고 구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모든 게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저 수많은 경기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의 경기는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게 된 건 너무나 오래도록 내 안에 묻어둔 죄책감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날의 주인공이 손흥민이라고 기억하겠지만 정작 그라운드 위에서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 했던 이는 저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심판 중에서도 경력 많은 축에 속했던 제가 그날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경기 장소는 구디슨 파크, 에버턴의 홈구장이자 특유의 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토트넘과 에버턴의 맞대결은 매번 박빙이었고 이번에도 팽팽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 전 회의에서 감독진들과 나눈 말은 간단했어요. 이번 경기는 큰 충돌 없이 끝났으면 좋겠군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저 역시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경기장 안의 공기가 유독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던 겁니다. 특히 관중석 일부에서 들려오는 고음의 함성.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손흥민, come on, son. 한국에서 온 팬들뿐 아니라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외국 팬들까지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며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도 손흥민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보기 드문 아시아 선수 중 하나고 그라운드 위에서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였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내가 손흥민의 플레이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내가 내리는 판정이 전 세계 중계 카메라에 잡히겠지. 아시아의 스타 선수를 내가 퇴장시킨다면 어떤 파장이 생길까? 심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임을 알면서도 인간이기에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전반전은 비교적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양 팀 모두 치열한 수비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이렇다 할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그 징조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죠. 69분쯤이었을 겁니다. 에버턴의 안드레 고메스가 공을 몰고 나가던 순간 손흥민이 빠르게 달려와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휘크. 나는 반사적으로 휘슬을 불었습니다. 속도가 있었지만 당시 내 눈에는 큰 반칙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고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다음 순간
으아악. 관중석이 순식간에 침묵했습니다. 고메스가 그대로 쓰러졌고 다른 선수들이 놀라움과 공포에 찬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특히 에릭 다이어가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몇몇 선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고메스의 발목은 끔찍하게 꺾여 있었고 그 장면은 대형 전광판과 중계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손흥민은 태클 후 곧장 뒷걸음질 치다 고메스의 상태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라인맨과 간단히 교신 후 나는 심판 주머니에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흥민 퇴장.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아니야 라고 외쳤고 어딘가에선 욕설도 들렸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떨군 채 동료들의 위로를 받으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린 듯 보였습니다. 울부짖는 그의 뒷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또렷합니다. 경기 후 나는 곧장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심판은 눈이 있긴 한가? 손흥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건가? 아시아 선수에 대한 차별 아닌가? 수많은 글과 댓글들이 쏟아졌고 내 이름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혼자 그 장면만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버린 걸까? 그날 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방 안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방 안의 정적이 더 큰 소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TV를 켰지만 온통 내가 피하고 싶은 장면들 뿐이었죠. 현지 해설자들은 반복해서 손흥민의 태클 장면을 재생했고 슬로우 모션 화면 속 고메스의 발목은 무자비하게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내가 그 순간 레드카드를 꺼내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장면이 내 인생을 삼켜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갑작스레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심판 경력 15년. 수백 경기를 치렀지만 오늘처럼 한 장의 카드가 전 세계를 뒤흔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이미 불이 날 정도로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협회로부터의 공지, 기자들의 문자,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SNS와 팬들의 분노 가득한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악의적으로 태클했단 말인가? 고의가 아니란 걸 뻔히 아는데 왜 레드를 줬나? 저 심판은 아시아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나는 머리를 감싸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판정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슬로우 모션도 없고 다양한 각도도 없고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바탕으로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틀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뇌게 됐습니다. 정말 레드카드가 맞았을까? 고메스의 부상 때문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봤어야 했던 건 아닐까? 손흥민은 고의성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손흥민이 태클을 시도한 방향은 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이후에 생긴 충돌, 그리고 세르주 오리에와의 2차 접촉이 결정적인 부상을 유발했다는 분석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도 빠른 결정이 필요했고 관중석의 반응, 쓰러져 있던 고메스의 상태, 혼란에 빠진 선수들의 표정까지 모든 게 나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건 라인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심각해. 이건 그냥 파울로 넘기기엔 너무 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주머니 속 레드카드를 꺼냈던 겁니다. 사실 그 순간에는 나조차 그게 옳은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으로서 불확실 속에서도 결단을 내려야만 했고 나는 레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손흥민은 울면서 경기장을 떠났고 세계는 나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장면을 반복해봤습니다. 그 누구도 고메스의 부상을 바라지 않았고 손흥민도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던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경력과 명예를 판정 하나로 흔들 수 있는 사람. 그 책임감을 알면서도 그날만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 소속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VAR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내린 판정이 오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는 이미 자책이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하나로 한 나라의 스타를 무너뜨린 건 아닐까? 그 순간 나는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이 울고 있는 모습, 고메스를 병원으로 옮기는 장면, 그리고 팬들이 SNS에서 분노하는 모습이 교차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 아시아 선수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었고 그 분노는 나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껏 유럽 축구 무대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어떤 편견과 싸워왔는지 나는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이미 판정은 내려졌고 손흥민은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했고 전 세계는 그를 가해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쌓아온 심판 인생의 정점을 그날 한 장의 카드로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내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니까요. 호텔 방 안, 나는 여전히 조명을 켜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외부 세상의 불빛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그보다 훨씬 더 캄캄했습니다. TV 화면은 꺼졌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무너진 고메스를 바라보며 눈을 감싸쥐고 오열하던 모습,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울던 동료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서 있던 나.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나는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나름 경험 많은 심판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세계적인 리그에서 수백 경기를 치르며 각종 압박과 언론의 시선, 팬들의 야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왔던 나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 안에 뭔가가 무너졌고 이제는 그 무너진 조각들 속에 내가 깔려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내가 내린 판정 하나가 오심으로 판명 나면서 영국 현지 언론과 팬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꽤 큰 경기였고 한 팀의 득점을 오프사이드로 잘못 판정해 무효 처리했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무승부. 그 팀은 리그 순위에서 밀려났고 감독은 경질됐습니다. 당시 나는 수십 통의 항해 메일과 문자, SNS 협박 메시지를 받았고 며칠간 외출조차 하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 경험은 내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더더욱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정이 단순한 오심이 아니라 한 선수의 커리어, 아니 한 나라의 자존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내게 상상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은 이미 각국 언론에 실렸습니다. 논란의 심판, 레드카드의 주인공, 손흥민을 퇴장시킨 장본인.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는 나를 무자비한 심판이라 칭했고 몇몇 매체는 내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며 과거 오심 사례까지 끄집어내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팬이라면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내 잘못 하나로 손흥민은 가해자라는 낙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고메스의 부상을 목격하고 그 누구보다 충격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일부 팬들 사이에서 그는 범죄자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보면 고의 아니더라도 책임져야지. 쟤는 항상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 저런 비열한 플레이는 퇴장이 맞아. 같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기 중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손흥민은 결코 그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어플레이를 중시하는 선수였고 라커룸에서도 매너와 인성 면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선수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레드카드 한 장은 그 모든 이미지와 신뢰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FA로부터 공식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VAR 판독위원회가 긴급히 소집됐고 내 판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곧 내 판정이 정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내 커리어의 가장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손흥민에게 내가 씌운 낙인, 그리고 그를 믿고 응원했던 수많은 한국 팬들에게 내가 던진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심판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력하고 창피했고 무엇보다도 죄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 양심은 그렇게 쉽게 말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서 나온 레드카드였기 때문입니다. 그 한 장이, 그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이제 너무나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팬들이 보여줄 믿을 수 없는 반응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리라는 사실도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람 소리 대신 수십 개의 푸시 알림과 문자로 잠을 깼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한국 언론에서 발신된 뉴스 기사였어요. 번역기를 돌려본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아시아의 자존심을 짓밟은 판정, 손흥민 퇴장 논란.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존심. 그 단어가 뇌리에 박히면서 나는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통 이런 논란은 며칠 지나면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 사건에 반응하고 있었고 그 감정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국가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손흥민의 퇴장 장면과 함께 억울한 퇴장, 불공정한 심판, 차별적 시선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었고 댓글란에는 수천 개의 분노 섞인 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절대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아시아 선수라고 만만하게 본 거죠. 우리나라 선수를 이렇게 모욕한 심판을 규탄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랑스러워하던 상징을 부당하게 훼손했을 때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집단적 감정 같았습니다. 특히 내가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쓴 손편지가 언론에 소개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보며 희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이 그 희망을 상처내는 걸 보니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한국의 한 스포츠 해설위원이 생방송 중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을 향한 부당한 판정과 그 여파를 비판하는 모습이 보도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의 오심이 아닙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는지 그걸 뚫고 올라온 선수를 단 하나의 판정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고 그 눈물에 한국인의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이 사건이 단지 한 명의 선수와 한 명의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은
날카롭지만 동시에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공정성, 정의, 인간 존엄이라는 키워드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의 판정에 대한 비판은 그저 오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오심이 가진 의미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한국에서는 축구 팬들뿐 아니라 언론, 문화계, 심지어 정치권까지도 이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는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 심판의 권한은 절대적이지만 책임도 절대적이다. 손흥민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SNS에서는 샵 Justice for Son, 샵 손흥민에게 사과하라 같은 해시태그가 국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수나 오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정서와 감정을 건드린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무게는 내가 평생 겪어온 그 어떤 야유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 심판협회 측에서 일시적인 경기 배정을 중단시키고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실상 나는 퇴출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협회 내부에서도 나에 대한 책임 논의가 시작됐고, 이미 언론은 퇴출 수순이라며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죠. 심판이라는 존재는 늘 외로운 자리입니다.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지만 양 팀 그 누구의 편도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서 언제나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 한 걸음조차 감히 내디딜 수 없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호텔 방 한가운데에 앉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그날의 휘슬 소리만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휘. 그리고 다시금 내 가슴을 무너뜨린 손흥민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울고 있던 그 선수의 눈동자에 담긴 감정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였고, 부정당한 진심이었고, 무력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감정을 한 장의 카드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국 축구협회 내부 관계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FA 판독위원회에서 긴급 회의를 거쳤습니다. 당신이 내린 레드카드 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번복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죄책감, 그리고 공허함. 전화기 너머에서는 이어서 설명이 들려왔습니다. VAR 판독, 경기 리플레이, 전문가 분석을 종합한 결과 손흥민의 태클은 고의성이 없고 당시 접촉 또한 심각한 수준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결과 통보였고 동시에 내 판정이 틀렸다는 공식적인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끊어진 전화를 바라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경기 리포트와 수많은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고 TV 화면에는 손흥민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눈가가 붉게 충혈된 채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메스에게 정말 죄송하고 제가 그런 의도로 태클한 게 아니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담긴 진심은 내 마음을 그대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화면. 손흥민이 직접 병원을 찾아 안드레 고메스를 문병하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받았을 그가 누구보다 먼저 상대의 상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행동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SNS에는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소니, 넌 잘못한 게 없어. 진짜 스포츠맨이 누군지 보여줬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선수를 무너뜨릴 뻔했다. 레드카드는 번복됐습니다. 추가 징계도 철회됐고 손흥민은 출전 정지 없이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흘린 눈물과 한국 팬들이 겪은 분노, 그리고 나 자신이 느낀 죄책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린 오심은 결과적으로 판정 번복이라는 절차로 정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팬들의 반응은 또 다른 감정을 내 안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인신공격에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정의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스포츠는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는 단순히 팬들의 외침이 아니라 한 민족이 가진 정직함과 강인한 정신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손흥민이라는 선수 하나를 단지 스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마저 손흥민의 행동에 감동을 표하며 진정한 스포츠맨십, 가장 인간적인 선수, 그는 가해자가 아니었다는 제목의 기사들을 연달아 쏟아냈습니다. BBC, 가디언, 스카이 스포츠 등 주요 매체들은 내 판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손흥민의 태도와 감정을 조명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안드레 고메스 본인 역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일 뿐 아니라 따뜻한 인간입니다. 저는 그를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TV 앞에서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무너뜨릴 뻔했던 신뢰는 손흥민 스스로의 행동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고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포츠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손흥민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TV 화면 속 흰색 티셔츠에 검은 마스크를 쓴 손흥민이 조용히 병원 입구에 도착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화려한 수트도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런 언론 노출도 계획되지 않은 조용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장면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버렸습니다. 그는 병원 입구에서 관계자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곧장 고메스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의 몰래카메라에 의해 영상으로 퍼졌고 전 세계 언론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고메스를 보자마자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듯한 말도 화려한 위로의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눈에 눈물이 맺힌 채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믿어요.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다시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메스는 손흥민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말했죠. 내 잘못이 아니야, 소니. 넌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난 알아. 그날 그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안 좋았을 뿐이야. 그 둘의 대화는 누군가에겐 단순한 병문안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는 나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진한 감정의 파도였습니다.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이 장면은 곧장 전 세계 스포츠 뉴스에 실렸고 수많은 기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경기 사고가 아니라 스포츠맨십의 교과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 BBC 방송의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남긴 한 줄은 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판정은 잘못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적인 품격은 잘못되지 않는다.
손흥민은 심판의 오심보다 훨씬 더 큰 진실을 보여줬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속을 꿰뚫어본 듯한 느낌이었고 나는 그 진실 앞에서 너무도 초라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규정에 따라 레드카드를 꺼냈고 내 판단이 실수였다는 것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이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탓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더 따뜻한 말로 모든 걸 품어내고 있었죠. 그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한 명의 축구 선수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추구해야 했던 정의, 존중, 배려, 공정함 같은 단어들이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보기 시작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왜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그가 보여준 인격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 한국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어떻게 그토록 절제되면서도 강력한가? 이런 질문은 나를 포함해 유럽 사회 전체에 큰 눌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소니는 좋은 선수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좋은 선수가 아니라 좋은 사람, 그리고 자신이 속한 나라의 가치와 정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지 못했던 글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흥민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뒤늦은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 죄송합니다. 제가 내린 오판으로 인해 당신이 흘린 눈물과 한국 팬들이 겪은 분노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행동과 마음은 제게 너무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심판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후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내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죄책감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판정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실수를 정말 감동적인 인간적인 존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지켜본 목격자로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정이 번복된 뒤 손흥민은 곧장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경기장에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냈습니다. 그는 경기 전 손을 흔들며 가볍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날 2골을 넣으며 자신의 존재를 다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경기장이 아닌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을 두고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방향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항의에서 벗어나 더 깊은 철학과 가치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고 있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한 나라의 성숙함이 한 장면씩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는 손흥민 퇴장 사건을 중심으로 스포츠정의 인종 편견, 심판의 권한 등에 대한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했던 것은 단순히 손흥민이라는 선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은 일이 수많은 비아시아계 선수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됐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그 불공정에 대한 저항이었죠. 그 말은 내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오심은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실수는 불가피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 이후의 태도와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신념을 한국 팬들은
단 한 번의 폭력 없이, 단 한 번의 증오 표출 없이 이성적이고 품격 있게 표현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베스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선수라고 무조건 감싸지 맙시다. 하지만 억울한 건 분명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레드카드를 준 심판을 욕하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손흥민은 울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상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이 댓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팬심에만 기대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수많은 이들이 누구보다 성숙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 사회 특유의 공동체적 가치관과 정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스포츠에 열광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선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고 그 목소리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공정함을 요구하는 목소리, 편견 없는 기준을 바라는 외침, 그리고 스포츠는 인간다움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신념. 그 진심은 점차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UEFA와 FIFA의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판 판정의 표준화, VAR 판독의 투명성, 그리고 인종 편견 요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가 어쩌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국 팬들은 그 아픔을 분노로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요하게, 그러나 강하게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믿고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내 심판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경기장 위에서 휘슬을 불며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룰북 속의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이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과 신뢰라는 걸 한국 팬들과 손흥민은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나는 처음엔 단지 유명한 아시아 공격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양발을 쓰며 감각적인 골을 넣는 선수. 그게 내가 알던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단순히 축구 잘하는 선수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연코 내가 본 어떤 선수보다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는 억울했습니다. VAR을 돌려보면 명백히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정지된 화면은 모든 것을 왜곡했고 그 속에서 그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메스의 병원으로 찾아갔고 세상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였지만 끝까지 가해자의 태도로 세상을 대했습니다. 그 겸손함, 그 자기 절제, 그 진정성, 그건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심지어 나처럼 평생 심판으로 훈련된 사람도 억울할 때는 자책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부 탓을 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모습은 단지 축구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사람이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행동 하나하나는 전 세계 수많은 매체에서 다뤄졌고 심지어 축구를 잘 모르는 이들조차 그의 인간성에 감동받았습니다. CNN, BBC, ESPN, 스카이 스포츠, 프랑스 24 독일 키커, 수많은 글로벌 미디어가 손흥민은 진정한 스포츠맨이다. 그의 눈물은 인류의 그 자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월드컵에서 수많은 영웅을 보았지만 손흥민처럼 인간미로 세계를 울린 선수는 드물다. 그리고 나는 그 보도를 읽으며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였습니다. 공정, 존중, 감동, 책임, 배려. 그 모든 단어들이 그의 몸짓 하나, 눈물 한 줄기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인터뷰를 찾아보며 그가 얼마나 일관되게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를 쓰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팀이 잘했어요. 한국 팬들이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못해도 모두의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절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절대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안으려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그 개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자라나게 한 한국 사회,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팬들의 정서가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점에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한 편의 걸작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그의 기술보다 더 빛났고 그의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선수를 한 장의 카드로 무너뜨릴 뻔했다는 죄책감이 그 감동을 곱절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라운드를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경기에 복귀하더라도 나는 더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어야 한다고. 나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선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 다짐을 하게 만든 건 결국 손흥민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에 경의를 표합니다. 손흥민, 당신은 세계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은 한 경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역사로 남을 겁니다. 나는 그 순간을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안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판정은 실수였지만 감동은 진짜 현실이었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